자, 23단원 실력정석 연습 문제 풀이 시작하도록 합시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보게 될 거는 이제 12번 문제인데요. 자, 모든 실수 b에 대해서 a 4제곱 빼기 4a 제곱 b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6b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랬어. 자, 그럼 지금 여기서 미지수는 a랑 b랑 이렇게 두 개 주어져 있는데 이 문제는 b값에 상관없인 거잖아. 모든 실수 b에서니까 b값에 관계없인 거고, 실제로 내가 알고 싶은 정보는 a값의 범위인 거죠. 그럼 지금 본 식은 a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되어 있지만 우리가 얘를 b를 없애고 싶은 거니까 식을 바꿔줄 수 있겠네요. 이렇게 b제곱에다가 2로 묶을까요? 2로 묶으면 2a 제곱 마이너스 3의 b 더하기 a 4제곱. 자, 얘가 0 이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뭐로 바꾼 거야? b에 대한 2차 부등식으로 생각한 거죠. 그래서 b값에 관계없이 언제나 이걸 성립한다고 했으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케이스는 여기 b가 이렇게 있을 때 얘가 이렇게 떠 있는 거잖아요. 뭐 물론 이제 비축이랑 닿아도 상관없겠지만, 자, 결국은 뭘 쓸 거야? 판별식을 쓰고 싶다는 거지. 그래서 판별식으로 정리해 주면요, 여기 2a 제곱 빼기 3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a 4제곱이 될 거고, 그러면 어차피 인수분해할 거니까 전개하지 말고 합차할까요? 합차해주면 둘이 빼면 a제곱 빼기 3 될 거고, 둘이 더하면 3a제곱 빼기 3이 되겠네요. 얘가 그래서 안 만나야 되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a제곱 빼기 3하고 저 3으로 묶어주면 a제곱 빼기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니까 a제곱의 범위가 1부터 3까지겠네요. 자, 제곱 1부터 3까지니까요. 그럼 이제 a 입장에서는 마이너스 루트 3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될 거고, 마이너스 1보다는 작던가 아니면 1보다는 크고 루트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겠네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4차식 이렇게 보면 되게 어려워 보이는 문제지만, 사실 내가 원하는 문자가 있고 내가 그 사라지게 하고 싶은 문자가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 방법도 바꿔줄 필요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판별식이 우리는 이제 기본적인 역할은 뭐가 있다 그랬어요? 근의 판별이 가능하다 그랬죠. 얘가 실근인지 허근인지 아니면 뭐 중근인지 뭐 이런 것들, 요 근의 판별을 가지고 나중에 뭐도 생각할 수 있어? 교점의 개수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뭐 요런 방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생각해 줬으면 하는 건, 이제 판별식 할 때도 얘기를 했던 거지만, 얘는 미지수를 줄이는 역할도 한다. 지금 우리도 판별식을 쓰고 났더니 얘는 뭐에 대한 식으로만 바뀌어요? A에 관한 식으로만 바뀌는 거죠. 근데 그 전에 있던 식은, 물론 이제 여기서는 A에 대한 2차 부등식으로 해석을 했지만 얘는 문자가 뭐가 있는 거야? A랑 B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A, B에 대한 식을 A에 대한 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이용한 게 뭐예요? 판별식인 거죠. 그래서 판별식의 역할이 1차적으로는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가장 기본적인 역할인 근을 판정해 준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어야 되지만, 그 다음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건 미지수를 줄이기 위해서도 판별식을 이용할 수 있다. 뭐 얘를 이용해서 그런 아이디어로 하는 게 뭐 판별식을 이용한 최대 최소풀이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미지수를 줄이는 것 자체도 뭐 노골적으로 이거야, 이게 판별식의 역할이야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은연중에 깔려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뭐 그 정도는 이제 같이 의식해서 가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수월하겠죠.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인데요. 얘는 되게 유명한 부등식이에요. 얘는 이름이 있는데, 젠센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여튼 뭐 여기서는 뭐 이게 젠센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건 아니었고, 근데 뭐 이름 정도는 알고 갈 수도 있으니까. 요 이름은 젠센 부등식이라고 부른다. 자, 근데 뭐 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저거 성립한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ABC에 대해서 저게 3으로 묶어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이제 함수에다 집어넣은 거랑 크거나 같다. 이 관계를 증명해라. 이렇게 나온 거죠. 뭐, 아이디어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거 일단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건 두 개 항에 대해서 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 근데 요거를 이용해서 세 개의 항에 대해서 나타내 달라는 거거든. 근데 할 수 있는 건 두 개란 말이야. 거기서 뭐 이렇게 계속 하나씩 끼워 넣어서 뭐가 되는지 보이는 거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두 개가 된다면 요거는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개의 항에 대해서 성립하는 건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이거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2분의 FA 더하기 FB가 F의 2분의 A 더하기 B보다 크거나 같으면 안다며. 그러면 2분의 C 더하기 D라는 것도 F 2분의 C 더하기 D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겠지. 그러니까 이 네 개의 항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지 않냐, 두 개 가지고. 즉 여기서 2분의 여기 2분의 하기 너무 불편하니까 그냥 요걸 잠깐 요렇게 이제부터 쓰도록 합시다. FA랑 FB가 2배의 F의 2분의 A 더하기 B보다 큰 거예요. 요것도 이제부터 요렇게 쓰도록 합시다. 이렇게 쓰도록 합시다. 그러면 FA, FB, FC, FD에 대해서는 요거 두 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잖아. 당연히 뭐예요? 2배 이 2배 해주기로 했지? 그러니까 요런 해석은 가능하지 않냐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를 추가하는 건 어렵지만 한 세트를 추가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두 개씩 묶여서 성질을 나타내는 아이라면 내가 그게 세 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거를 한 세트로 늘려서 두 개와 두 개가 또 묶이는 거는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사실 얘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건 세 개였지만 일단 할 수 있는 건 세트를 늘리는 정도일 거니까 요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또 뭐가 됐냐면 너무 색깔이 번잡하다. 여기서도 요거 2로 묶어서 자, 요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저게 또 함수 두 개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여기 이렇게 하나 있고 여기 이렇게 하나 있는 두 개의 상태인 거잖아. 자, 그러면 F에 2분의 A 더하기 B 하고요. F에 2분의 C 더하기 D라는 건
크거나 같은데 2배에다가 F 안에다가 저걸 둘이 더해서 또 2로 나눈 거잖아. 그러면 여기 얼마냐? 4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 뭐 요렇게 성립할 수 있지 않냐는 거지. 그죠? 그럼 요거를 저기다 다시 넣어주면 얘는 크거나 같은 거죠. 얼마다? 저게 2배 한 거니까. 요렇게 나타내 볼 거예요. 자, 그럼 일단 필요한 것만 갖고 오면 지금 우리가 지금 보인 게 뭐냐면 FA랑 FB랑 FC랑 FD를 더한 건 크거나 같다. 얼마보다? 4배의 F에 4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보다 크거나 같다. 요걸 지금 보인 거야. 자, 근데 여기서는 A, B, C가 그냥 A, B가 실수인 거죠. A, B, C, D가 다 실수인 거니까 내가 여기다 뭘 넣어도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뭐 D에다가 1을 넣든 D에다가 뭐 8을 넣든 15를 넣든 저기 D 자리에만 같은 걸 넣어준다면 얘는 항상 성립하는 거잖아. 자, 요거를 이용할 건데 내가 원하는 건 A, B, C 그 책 3개에 대한 관계가 알고 싶은 거지 저 4개짜리가 알고 싶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저 4개짜리는 확실히 된다는 거 보였잖아. 걔를 가지고 3개짜리를 만들 건데 이 D를 적절하게 조절해 갖고 3분의 ABC가 나오게끔 세팅을 해 볼 거예요. 3분의 ABC가 나오게끔. 자, 그러면 저기를 좀 조절해야 되는 거니까 이 4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적절하게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으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였으니까 요게 되게끔 D를 세팅해 줄 거야. 그러면 4 곱하면 3분의 4 될 거고 여기다가 이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면 저 안에 있는 4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3개가 되겠죠. 3개짜리 3분의로. 자, 그러면 저걸 대입해 주면 얘는 크거나 같다. 4배. 우리 여기가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되게끔 세팅을 한 거였잖아. 자, 요렇게 해줬더니 같은 게 또 있네요. 이제 넘어가면 3배의 F에 3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되나요? 자, 그러면 끝났죠. 3으로 나눠주면 이렇게 증명하는 게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쉬운 증명은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저걸 보면서 저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이미 누군가 생각해 놓은 거를 우리가 그냥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이제 증명이 가능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얘기 나온 김에 뭐 지금 우리가 젠센 부등식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저게 언제나 성립하는 건 아니라서 저거 이렇게 조금만 보고 갈게요. 자, 젠센 부등식이라는 게 뭐냐면 그 부등식이 그러니까 이게 곡선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어떤 곡선이 위로 볼록일 수도 있고 아래로 볼록일 수도 있는 거잖아.
위로 볼록일 때에는요, 요렇게 되고요. 아래로 볼록일 때에는 자, 요렇게 된다는 게 젠센 부등식이에요. 그려보면 너무 당연한데, 위로 볼록이면 뭐 요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요렇게 그려지면 여기를 A라고 하고요, 여기를 B라고 합시다. 얘가 Y는 fx예요. 그러면 여기 딱 가운데 있는 요 지점이 뭐가 돼? 2분의 A 더하기 B가 되겠지. 다음 여기 함수값이 이렇게 있을 거니까 요 지점이 A, FA, 요 지점이 B, FB니까 여기는 딱 중점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는 Y 값이 얼마가 되냐면 F의 2분의 A, 여기 있는 값이 2분의 FA 더하기 FB가 될 거고요. 여기 있는 값이 F의 2분의 A 더하기 B가 되겠지. 당연히 누가 큰지 보이죠? 마찬가지로 아래로 볼록이라고 한다면 뭐 여기를 A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여기를 B라고 합시다. 그럼 가운데 있는 여기가 2분의 A 더하기 B가 될 거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을 연결해주면 요 지점이 있겠죠. 여기가 2분의 FA 더하기 FB가 되고, 여기가 F의 2분의 A 더하기 B가 되죠. 그럼 얘도 당연히 누가 큰지 보이죠. 위에 있는 게 큰 거니까. 그래서 젠센 부등식을 이용하면 위로 볼록일 때, 아래로 볼록일 때 얘네들 사이에서 함수 값들이 이런 관계식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고, 반대로 이런 게 보인다면 저 함수는 위로 볼록이다, 아래로 볼록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3번에 나와 있는 함수는 지금 2분의 FA 더하기 FB가 F의 2분의 A 더하기 B보다 크거나 같았기 때문에 얘는 아래로 볼록인 함수인 거죠. 아래로 볼록인 함수. 그때 저게 성립하는지 보여라,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었던 거고, 얘기한 게 그럼 조금만 더 할까요? 그 얘를 이용해서 뭐도 풀 수 있냐면, 이거는 그냥 정말 예시로, 이게 그 산술기하를 이용해서 푸는 것도 이제 중요한 방식이지만, 요 문제가 나왔을 때 젠센을 이용하면 계산이 조금 더 줄긴 하거든요. 자, 요렇게 식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물어보는 게 루트의 3x 플러스 루트의 5y의 그 최대값을 물어본다고 합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차피 배운 사람들이니까 무리함수 있죠. 무리함수는 특히 뭐 지금 요렇게 돼 있을 때 루트 AX인데 A가 0보다 큰 케이스죠. 자, 이럴 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려질 거니까 얘는 위로 볼록이에요. 자, 위로 볼록이니까 젠센 부등식을 이용하면요, 이제 여기서 이제 fx의 역할이 뭐냐면 루트의 뭐 x 요런 꼴인 거예요. 루트의 x 꼴인 거니까 2분의 루트의 3x 더하기 루트의 5x하고 2분의
여기 x가 아니라 y였지. 5y 요렇게 돼 있을 때 얘가 위로 볼록이기 때문에 누가 큰 거예요? 얘가 큰 거죠. 자, 근데 요 식은 여기 f가 아니라 루트지. 그죠? 우리 fx를 저렇게 잡은 거니까. 자, 그럼 저 식은 아까 3x 더하기 5y가 10이라 그랬잖아. 그럼 얘는 루트 5죠. 그래서 루트 3x 플러스 루트 5y는 2루트 5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최대값은 2루트 5.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고요. 얘도 뭘 이용해서 산술기하를 이용한 거랑 뭐 방법적인 측면에서 뭐 크게 달라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계산을 조금 덜 할 수 있지. 산술기하 할 때에는 뭐 조금 뭐 제곱도 해보고 좀 귀찮은 경우들이 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심플하게 풀기 위해서 젠센을 이용했을 때 이런 풀이도 가능하다. 근데 뭐 억지로 이렇게 맞추려고 할 건 없고요. 여러분이 조금 이제 다 산술기하나 이런 것들이 익숙해졌어. 그래서 조금 더 빨리 푸는 것들을 연습해도 될 정도로 여유로워지면 이런 아이디어도 좀 익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4번 문제인데요. x랑 y랑 z가 다 0보다 클 때 3개 더하면 2고요. x분의 1, y분의 4, z분의 9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나왔어요. 뭐 3개짜리라서 조금 귀찮아 보이긴 하는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저렇게 나와 있을 때는 둘이 곱해보자는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 얘도 한번 곱해봅시다.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니까요. 맞춰주기 위해서 이제 2분의 1 앞에 깔아주고 여기에 x분의 1, y분의 4, z분의 9를 이렇게 곱할게요. 그러면 이제 2분의 1은 그냥 두고 쟤를 곱해주면 1에다가 4에다가 9니까 14 이렇게 나올 거고 y분의 4x 나오고 z분의 9x 나올 거고 x분의 y 나오고 z분의 9y 나오고 그 다음에 x분의 z 나오고 y분의 4z 나오고 뭐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요거를 이용해 산술기하를 할 건데 일단 얘네들 중에서 우리가 산술기하 할 때 둘이 곱해서 상수 나오는 쌍으로 정리를 해줘야 이제 숫자만 튀어나오겠죠. 문자가 나오면 또 이제 골치 아파지니까. 그래서 쌍을 좀 묶어줄 건데 y분의 4x가 있으면 x분의 y가 필요하죠. x분의 y 저기 있네. 자, 요거 더해주고 그 다음에 z분의 9x가 있으면 x분의 z도 필요한데 여기 있네요. x분의 z 이렇게 붙고요. 그 다음에 z분의 9y면 y분의 z가 필요한데 저기 있네. y분의 4z 뭐 요렇게 묶어볼 수 있겠지. 그러면 이제 각각 산술기하 써주면 얘는 지워지고 지워지고 2루트 4 지워지고 지워지고 2루트 9 그 다음에 지워지고 지워지고 36 이거 얼마지? 4에다가 6이면 10 10에다가 12 22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러면 주어진 값은요 2분의 1에다가 14에다가 22인가? 얼마지? 18?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리고 이제 산술기 할 때 우리 계속 그 얘기하잖아요. 등호 조건 생각하자고. 등호 조건. 자, 그럼 요 상황에서 등호가 되는 꼴을 생각해 보면 y분의 4x랑
x분의 y랑 같아야 되고 그 값이 2씩 나와야 되네요. 그러면 이거 만족하는 값은 x는 1하고 y는 2겠네. 그 다음에 z분의 9x랑 x분의 z랑 같아야 되고 얘가 각각 3이어야 되네. 이거 만족하는 값이 x는 1이고 z는 3이네요. 그 다음에 z분의 9y랑 y분의 4z랑 같아야 되고 그 값이 6씩 나와야 되네. 그럼 요거 만족하는 게 y는 2고 z는 3이네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구해 보니까 그러면 다 더하면 2가 넘는데? 잠깐만. y제곱이 4x제곱. 네, y가 2x. 분수가 나와줘야 되는데 합이 2가 되려면 여기다 넣어주면 x 더하기 2x 더하기 3x가 2, 6x가 2, x가 3분의 1. 저기다 안 놓고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랬더니 안 되네요.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일단 저 식만 갖고 암산해서 해보려고 그랬더니 그때는 정수가 나왔고 이게 뭐지 싶었는데 그냥 다시 여기다 원래는 여기다 대입하는 게 맞으니까. 그래서 얘네들은 안 되죠. 얘네들은 되는 거고. 일단 산술기 할 때는 등호성리까지 같이 맞춰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좀 다른 방식으로 한번 접근해 보죠. 다른 방식으로 갈 건데 다 0보다 크다 그랬잖아. 다 0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2라는 거죠. 2. 자, 네, 요거를 뭘로 생각할 거냐면 이렇게 해석을 할게요.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지금 물어보고 있는 값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4 z분의 9잖아. 얘도 뭘로 해석할 수 있냐면 루트 x분의 1의 제곱 루트 y분의 2의 제곱 루트 z분의 3의 제곱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코시를 사용해 줄 거예요. 코시를 사용해 줄 거니까 어떤 코시를 쓸 거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뭐 우리 이렇게 쓰잖아요. 3개짜리니까 자, 요렇게 쓸 건데 우리가 늘 무슨 짓을 했냐면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식에다 집어넣고 상수항에다 집어넣고 요렇게 세팅을 하는 것만 익숙해지긴 해요. 그냥 그거 많이 연습하니까. 근데 여기 들어가는 게 무조건 x, y, z는 식이고 a, b, c는 상수고 이런 거 아니라 그랬지. 그냥 저 위치에다가 뭘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떻게 넣을 거냐면 자, ABC에다 얘를 집어넣을 거고요. XYZ에다가 얘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들어오는 게 루트 x 곱하기 루트 x분의 1 루트 y 곱하기 루트 y분의 2 루트 z 곱하기 루트 z분의 3의 전체 제곱이 되겠지. 자, 그럼 요 값은 아까 우리 2라 그랬고 얘는 우리가 알고 싶었던 x분의 1 y분의 4 z분의 2고요. 저 값은 1 더하기 2 더하기 3의 제곱인 거잖아. 이거 얼마야? 36? 자, 그러면 x분의 1 더하기 y분의 4 z분의 3을 왜 9를 이렇게 썼냐? 9가 18보다 크거나 같다는 걸 알 수 있죠. 마찬가지로 등호 성립 조건 나타내주면 a분의 x인 거니까 a분의 x인 거니까 x분의 1 대 y분의 2 대 z분의 3이 같아야 되는 거고 대가 아니지. 그 얘기는 이렇게 될 거니까 마찬가지로 다시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요. y는 2x 그 다음에 z는 3x 얘네들을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2에다 집어넣어주면 똑같은 결과물 나오겠죠. 등호는 x가 3분의 1 y가 3분의 2 z가 1일 때 성립하는 거죠. 항상 산술기하 평균 문제 풀 때에는 문제가 등호 성립 조건 물어보지 않더라도 꼭 챙겨주는 습관을 들이세요. 안 하다가 갑자기 물어봤을 때 당황해서 틀리는 것보다 안 물어봤을 때에도 풀어놓고 익숙해지고
언제나 잘 풀 수 있는 게 훨씬 더 유리한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산술기하 말고 코시를 이용하면 이런 방식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 자, 15번 문제 봅시다. 자, ABCD가 실수고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4가 될 때 다음 시계값을 구해주세요. 뭐 이렇게 나왔네요. 첫 번째 거는 코시 이용하고 싶죠. 코시를 이용해주면 A제곱 더하기 B제곱 C제곱 더하기 D제곱 했을 때 얘가 AC 더하기 BD의 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럼 저게 8이죠. 그럼 AC 더하기 BD의 크기는 2루트 2부터 마이너스 2루트 2 사이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요. AB랑 CD랑 이렇게 나왔으니까 산술기하 이용하고 싶어요. A제곱 B제곱은 당연히 2루트 A제곱 B제곱일 거고 양수는 아니네. 양수는 아니니까 2의 절대값 AB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자, 그러면 절대값 AB라는 건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니까 AB 입장에서는 제가 될 수 있는 건 마일부터 1까지겠지. 그 다음에 C제곱 더하기 D제곱은 2배 루트의 C제곱 D제곱일 거고 쟤도 양수란 보장 없으니까 CD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절대값 CD는 C제곱 D제곱이 4니까 2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고 얘는 마이부터 2까지겠지. 자, 그럼 쟤네들 그냥 더하는 거였잖아. 더해주면 제일 작은 게 마3이고 제일 큰 게 3인가요? 마3부터 3까지. 그래서 뭐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았는데요. 코시를 이용할 건지 산술기하를 이용할 건지 그 판단을 내려주는 것 자체가 항상 제곱 나오면은 이제 코시보다는 산술기하, 그러니까 산술기하보다는 코시를 생각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거 이용해서 2번 풀려고 하면은 조금 당황할 수 있는 문제죠. 근데 계산이나 아이디어나 뭐 산술기하 쓸까 코시 쓸까 요 결정만 된다면 나머지 것들은 되게 편안하게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에 16번 문제인데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사각형이 있고요. 임의의 두 직선을 그어갖고 직사각형을 4개로 나눴을 때 각각의 넓이를 A, B, C, D라고 하죠. 근데 A가 4분의 1보다 크면 D가 4분의 1보다 작음을 증명해 달라고 했네요. 자, 그러면 일단 길이부터 좀 세팅을 해서 넓이를 나타내 보죠. 그래서 얘를 뭐 x라고 하면 여기는 1-x겠네. 여기를 y라고 하면 여기가 1-y겠죠. 자, 얘로 넓이를 나타내 보면 얘는 xy, 얘가 1-x의 y, 얘가 요렇게 될 거고 뭐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럼 요렇게 두 개를 묶어서 곱한 거랑 요렇게 두 개를 묶어서 곱한 거는 다 x, y, 1-x, 1-y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AD랑 BC는
같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산술기하 이용해줘야겠죠. 뭐 여기서 뭐 증명하라고 했을 땐 뭐 다른 걸 이용하긴 좀 그럴 것 같고, 그럼 산술기하 이용해 봅시다. 그래서 뭘 아냐면 이 넓이의 합이 얼마인 걸 알아요? 전체 넓이인 거랑 같은 걸 알죠. 근데 전체 넓이가 얼마? 1이잖아요. 자, 그리고 산술기하에 따르면 뭐 이렇게 나타내 줄 수 있겠죠. 어차피 뭐 내가 이걸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나 뭐 전혀 상관없는 거니까. 근데 앞에서 AD랑 BC는 같다 그랬으니까 얘는 4의 루트에 AD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요 값이 1이었고요. 얘가 4의 루트에 AD인 거잖아. 그럼 루트에 AD 이렇게 나오면 요 값이 4분의 1보다 작은 거죠. 자, 그러면 AD는 16분의 1보다 작겠네요. 자, 그래서 D값은 어차피 A는 양수인 거니까 D값은 16분의 1에다가 A 곱한 거보다 작거나 같을 건데 A 값이 4분의 1보다 커지면 이렇게 쓰면 더 복잡하겠구나. 이게 A가 만일 4분의 1이면 그때 나오는 B 값도 얼마야? 4분의 1이죠. 근데 얘가 4분의 1보다 커져. 그럼 곱해서 16보다 작아야 되는 거니까 D값은 이렇게 얘기해도 좀 그렇구나. 이렇게 나오겠죠. 커지면 커질수록 더 작아지겠지. 그쵸? 자, 이렇게 될 거니까 뭐 쭉 이렇게 생각을 해보더라도 결국 D값은 A값이 4분의 1보다 커지면 4분의 1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죠. 최대 등호가 성립하는 상황이 이제 A가 4분의 1일 때 D가 4분의 1인 케이스가 최대일 거니까 A가 4분의 1보다 커지면 당연히 D값은 4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보일 수 있고요. 아니면은 요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긴 할 텐데 그 아까 D가 1-x에 1-y였으니까 얘는 xy 마이너스 x 플러스 y로 하자 하고 더하기 1 요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자, 근데 산술기하 때문에 x 더하기 y는 루트 xy의 2배보다 크거나 같을 거 아니야? 얘보다 크거나 같을 거니까 그럼 요 값은 xy 마이너스 2루트 xy 더하기 1보다 작거나 같겠죠. 근데 요 xy가 뭐예요? 요 값이 a였잖아요. 그럼 이제 a의 범위가 지금 4분의 1보다 큰 걸로 나온 거지. 그래서 d는 그러니까 제 저식을 뭐 요렇게 생각할게요. 이때 그러면 t는 루트 xy가 될 거고 xy가 4분의 1보다 크니까요. xy가 4분의 1보다 크니까
루트 xy는 2분의 1보다는 커야겠죠. 물론 이제 얘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면 xy라는 건 지금 이 넓이 중에서 이제 가로랑 세로 중 일부분을 자른 거잖아. 그럼 얘는 당연히 뭐 1보다 작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t의 값도 2분의 1보다는 크고 1보다는 작긴 해야 돼요. 자, 그럼 얘는 요렇게 완전 제곱으로 정리될 거고, 이때 t의 값이 2분의 1보다 커지니까요. t의 값이 2분의 1보다 커지니까 저 값은 제곱한 4분의 1보다는 뭐 해야 돼? 작아야 되는 거죠. 자, 그럼 t라는 건 ft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가 지금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은 거죠. 그래서 d는 4분의 1보다 작다. 얘는 이제 산술기하 평균보다는 2차 부등식, 그러니까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이용해서 접근하면은 이런 방식으로도 풀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10번인데요. 양수 AB에 대해서 한 변의 길이가 A 더하기 B인 정사각형 ABCD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세 변을 AB, CD, 그 다음에 CB 이렇게 잡은 다음에 그거를 A 대 B로 내분하는 점들을 E랑 F라고 하재요. 그 다음에 EFG,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선분 EG의 중점을 M이라고 하자. 그때 EG가 어디 있어? EG가 8 루트 2일 때 삼각형 MFG 넓이의 최대값이 얼마냐?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쟤랑 길이가 같다는 거죠. 얘랑 길이가 같을 거고, 전체 값이 8루트 2? 8루트 2니까 뭐 요 값들은 뭐 각각 중점이니까 4루트 2, 4루트 2 이렇게 나오겠네요. 뭐 일단 알 수 있는 건 뭐 요 정도 있을 것 같고, 정사각형이니까 또 알 수 있는 게 요 길이가 A 루트 2라는 거 알 수 있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요렇게 그었을 때 요 길이도 B 루트 2라는 걸 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45도, 45도니까 여기 직각이겠네? 그러면 어떻게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내가 알고 싶은 게 뭐냐면 삼각형 MFG의 넓이인데 지금 우리가 저 그림에서 삼각형 EFG 넓이의 절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요 넓이라는 건 2분의 1에다가 B 루트 2, A 루트 2 해주는 거니까 날리면 2분의 1 AB가 되나요? 자, 결국 이거에 뭘 구해달라는 거야? 최대값 구해달라는 거죠.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려면 AB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되는데 AB 사이의 관계를 저 피타가 보여주겠네요. 면 제곱해주면 2A 제곱하고 2B 제곱하고의 합은 저 직각이었으니까 64 곱하기 2 그래서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64라는 걸 알 수 있고 얘는 산술기하 평균 때문에 2의 루트에 A제곱 B제곱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A랑 B는 길이니까 당연히 양수겠죠? 그래서 요 2AB 되겠네요. 그래서 AB의 값은 32보다 작네요. 그럼 원하는 게 어차피 2분의 1 AB를 알고 싶었던 거니까 저기다가 2분의 1만 곱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2분의 1의 AB는 16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최소값은 16이다. 이렇게 잡겠죠. 네, 마찬가지로 쟤네 둘이 이제 언제 등호가 성립하는지 일단 체크는 합시다. 그래서 등호는 a제곱이랑 b제곱이랑 같을 땐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각각이 32씩 가지면 되는 거니까 a랑 b랑 다 4루트이면 되겠네요. 결국 뭐 어차피 얘랑 얘랑 똑같을 때인 거니까 각각이 지금 32씩 가지면 되는 거죠. 자, 18번 문제인데요. 삼각형 ABC 안에 이제 평행하게 AB랑 평행하게 DE 넣고 H랑 평행하게 IH 넣고 BC랑 평행하게 FG를 이렇게 임의로 그은 거예요. 자, 그었을 때 걔네 세 직선이 만나는 점을 이제 P라고 하고요. 그걸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을 각각 S1, S2, S3라고 합시다. 자, 그때 루트 S는 루트 S1 더하기 루트 S2 더하기 루트 S3가 됨을 보이라 그랬어요. 결국 닮음인 거죠. 삼각형 ABC나 IFP나 DPG나 PEH나 다 닮음인 거죠. 여기서 삼각형 ABC랑 삼각형 IFP랑 PEH랑 DPG랑 얘네들은 다 닮음인 거니까 넓이의 비는 길이의 비를 제곱한 거랑 같겠죠. 그래서 각각을 이제 길이로 나타내 보면 여기 A 뭐 잠깐 이렇게 둘게요. 여기 이렇게 각각 C라고 해주면 당연히 뭐 S1, S2, S3의 밑변의 길이도 A, B, C 이렇게 잡을 수 있을 거고 여기서 일단 길이의 비가 A 더하기 B 더하기 C고 A고 B고 C고 이렇게 잡을 수 있겠죠. 자, 그럼 넓이의 비라는 건 제곱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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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곱해준 거랑 같은 거죠. 자, 그래서 S를 여기다가 뭐 상수 K를 이렇게 곱한 걸로 합시다. 그럼 이제 S1, S2, S3도 각각 나타낼 수 있는데 얘는 A제곱의 K가 될 거고 이제 A제곱의 K가 될 거고 S2는 B제곱의 K가 될 거고 S3는 C제곱의 K가 되겠죠. 그 어차피 우리 루트 씌울 거니까 뭐 K는 상수라서 그럼 여기도 그냥 아예 다 제곱을 해버리십니다. 그러면 루트하고 나면은 알아서 잘 지워질 거니까. 자, 요렇게 나왔을 때 첫 번째 게 그러면 루트 S라는 건 각각의 루트 씌운 다음에 더한 거랑 같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으니까 뭐 해보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루트 S라는 건 저기다 루트 씌워준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얘는 AK, BK, CK로 나타내 줄 수 있고 각각이
S1, S2, S3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거랑 똑같죠. 그래서 1번은 뭐 우리 길이만 넓이비로 나타낼 수 있다면, 그러니까 길이비를 이용해서 넓이비를 나타내고 그걸 이용해서 상수배를 해 넓이를 표현할 수 있다면 뭐 보이는 거는 크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요 문제는 일단 2번이 메인이겠죠. 자, S분의 S1, S2, S3를 최소로 하는 점 P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임을 보여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에 우리가 저 잡아놓은 저거를 이용하면 K제곱 뭐 일단은 써볼까요? 쓰고 나서 날리는 걸로 합시다. 자, 이렇게 나올 거니까 K제곱 날리고 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요렇게 나올 거고, 제가 최소가 된다는 건 결국은 분모가 얼마까지 커질 수 있는가 뭐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전체 값이 최소니까요.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분모가 최대가 되는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그 제곱이니까요. 콧이 이용해야겠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에 1의 제곱, 1의 제곱, 1의 제곱이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요렇게 될 거니까 저 값은 아무리 커져도 즉 A 더하기 B 더하기 C 제곱의 최대는 3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인 거죠. 자, 요렇게 주어질 테니까 그러면 요 부등식도 일단 결정이 되겠네요. 분모가 이제 커지는 거지. 그러면은 이 값은 3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가겠네요. 분모가 아무리 커져봐야 3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일 거니까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을 거고, 최대가 되는 순간은 결국은 등호성립인 거죠. 등호성립은 언제 되는 거예요? 1분의 a랑 1분의 b랑 1분의 c가 같을 땐 거지. 다시 얘기하면 a랑 b랑 c랑 같을 때인 거네. 자, 그래서 최대가 되는 상황이라는 건 아까 우리가 삼각형을 그렸을 때 여기가 지금 이렇게 3등분이 나는 거죠. 뭐 이렇게 평행하게 긋고 평행하게 긋고, 너무 과하게 긋고 있다. 아까 그림이 저렇게 나와 있었죠. 그래서 평행하게 긋고 이렇게 평행하게 그었을 때 요 길이랑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다 똑같아지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런 케이스일 때 저 자음이 무게중심이냐 뭐 이런 것들을 좀 물어보고 있는 건데, 그러면 (3등분하고) 평행한 거니까 당연히 이 거리랑 이 거리랑 이 거리도 같겠죠. 그 다음에 요 거리랑 요 거리랑 요 거리도 같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요 삼각형만 생각해 보면 지금 중점 연결한 거니까 요 거리랑 요 거리도 어때야 돼요? 같아야겠네. 그럼 내가 요렇게 연결해 주면 당연히 여기서 잘리는 요 거리랑 요 거리도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는 거죠. 지금 어차피 닮음이 상황인 거니까 저 파란색하고 검은색 원래 삼각형은 또 닮음인 거니까 내가 중점을 연결했고 걔네들을 쭉 연결해서 저 왔으면 또 중점이 연결되는 거겠죠. 마찬가지로요. 이번에 요 삼각형으로 생각해 봅시다. 요 삼각형을 생각해 보면 또 요 거리랑 요 거리는 또 같은 거겠지. 내가 여기서 중점을 지나게 쭉 연결해 주면 당연히 뭘 하지 이제? 세모할까요? 요 거리랑 요 거리도 같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요렇게 돌리고 봤더니 파란 거랑 검은 거, 초록색이랑 검은 거는 다 닮음이라서 중점을 지나는 걸 연결시켜 보면은 검은 거에 중점도 지나야 되고 중점을 지나는 걸 연결시켜 보면은 검은 거에 중점을 지나는 환경인 거죠. 즉 요렇게 됐을 때요. 자, 요렇게 됐을 때 그 아까 삼각형 이름이 뭐였더라? 이 AP의 연장선이 있잖아요. AP의 연장선은 결국은 삼각형 ABC의 중선인 거고, 그 다음에 파란색으로 생각해 보면 이 BP의 연장선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삼각형 ABC의 중선인 거죠. 그럼 그 중선들의 교점이 P인 거잖아요.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무게중심이라고 부르기로 했죠. 무게중심의 작도 자체가 중선의 교점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어차피 우리 최소, 저 넓이가 아니지. 그 S분의 S1, S2, S3의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에서는 무게중심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해보니 무게중심이 맞네요. 그래서 점 P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다. 이렇게 마무리 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메인은 뭐 일단 3번, 그러니까 그 괄호 2번, 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거 보이는 거였고, 1차적으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저걸 보이고 나왔더니 등호 성립이 이렇게 되고 저 등호를 만족했더니 저런 성질이 있다 이런 거라서 한눈에 저게 증명이 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한 번쯤 요렇게 아이디어가 확장될 수 있구나 정도를 좀 느껴보는 선에서 복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뭐 이 문제를 막 딱 풀어내갖고 한 번에 다 결정된 사람들은 아마 많지는 않을 것 같고, 요런 논리적 흐름을 갖고 갈 수 있다 정도를 이번에 좀 경험해보는 선에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23단원 실력전선 연습 문제도 이제 모두 정리가 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게 계속 복습하고 반복하면서 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